2018 헌마 998, 2019 헌가 16, 2021 헌바 167, 제청법원, 서울고등법원, 청구인 외 1인. 이 사건은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 결정된 가중처벌 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 규정으로 적용 법조가 변경되어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법정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선혜, 이은혜, 이종석의 반대 의견의 요지는 이종석 재판관께서,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의 요지는 이미선 재판관께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주문.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법정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모두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위헌 결정된 가중처벌 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 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됨에 따라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지는 않았지만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행이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게 된 경우입니다. 청구인들은 재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으나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라는 소송법상 절차로 인하여 무죄 재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심 절차에서 감형된 부분이 단순히 법관의 양형재량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이자 법관이 선고형을 결정하는 근간이 되는 형벌 규정의 법정형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판결과 재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원판결에서의 선고형은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 규정에 바로 그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진 반면 재심 판결에서의 선고형은 위헌성이 제거된 상태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양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원판결의 형 중에서 재심 판결의 선고형을 초과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법률의 적용과의 상관관계를 부인하기 어렵고, 재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구금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면 그 초과 구금은 위헌적인 법률의 집행으로 인한 과다 구금으로서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피해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원판결의 형 가운데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의해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 대상 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무죄 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가 적용 법조에 대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 제도는 형벌권의 적정한 실현과 소송 경제 도모라는 가치가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지,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위험의 결과로 이루어진 구금을 정당화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형사사법기관이 재심 절차에 이르러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 등을 통해 무죄 재판을 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형사사법 절차 속에서 이미 신체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피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형사보상 청구권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하여 무죄 재판을 피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 청구권 인정 여부를 달리할 합리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를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에 대하여 위헌 선언을 하되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 위헌적인 규정을 합헌적으로 조정하는 임무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재판관 이선혜, 이연혜, 이종석의 반대 의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보상 청구권은 국가가 형사사법 절차를 운영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경우 구금당한 개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청구인들에 대하여 일반 형법 조항에 위반한 범죄의 증명이 있어 판결로서 형이 선고되었고 판결의 주문과 이유 어디에서도 무죄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경우 결과적으로 무고한 사람을 구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재심 절차에서 이루어진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청구인들에 대한 원판결에 적용된 특별법 조항들의 효력이 소멸됨에 따라 원심 절차에서 적용이 배제되었던 일반 형법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가능하고 필요하였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이와 다른 공소장 변경의 경우를 가정하여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무죄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양형은 법관이 다양한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한 결과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감형이 단지 위헌 결정된 특별법 조항의 위헌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발생한 초과 구금이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에서 심급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감형의 경우와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심판 대상 조항이 형사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실질적으로 형사보상이 요청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심판 대상 조항이 평등권이나 형사보상 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관 이미선의 법정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상 형사보상 청구권은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의 정당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개인의 신체의 자유라는 가치를 공고히 지키려는 헌법적 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헌법 제28조의 무죄 판결은 외형상, 형식상 무죄 재판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무죄 재판을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결 이후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 중에서도 추가 형태에서는 판결 이후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던 구금 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철회 또는 변경 형태에서 기존 공소사실 중 철회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던 구금 기간에 대하여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해석됩니다. 그러나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의 규칙 사유를 따지지 않고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양자 사이에 형사보상 가부를 좌우할 만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공소사실에 무죄 사유가 있었을 경우 공소장 변경 제도를 통하여 이를 적법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죄 사유가 있었던 기존 공소사실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던 구금 기간 중에서 유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되고도 남는 구금 기간이 있다면 외형상, 형식상으로 무죄 재판이 없더라도 무죄 재판을 받은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로서 형사보상 청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